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호남에서 열린 국힘당 대선 본선 첫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또다시 미신 논란을 둘러싸고 거친 설전을 벌였습니다. 누가 잘하나 마치 재롱잔치를 벌이듯 그들은 서로를 헐뜯으며 자신을 뽐내기에 여념이 없었는데요. 박근혜 최순실을 보고 놀란 가슴, 윤석열 천공 스승을 보고 자지러진 셈인 거죠. 무속과 미신의 신봉자인 윤석열이 결국 구속 수감된 박근혜와 다를 바 없다는 사실만 확인된 셈인데요.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결정적인 아킬레스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게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나올 만한 토론의 주제인지 어이가 없었는데요. 이 또한 그의 부인 김건희와 장모 최은순 씨의 영향 탓으로 보여집니다. 이제와 누굴 탓하겠습니까? 결국 유승민 후보의 집요한 공격에 윤석열 후보의 뚜껑이 열리고 말았는데요. 분노를 참지 못한 윤 후보는 입에 거품을 물고 절규했습니다. 11일 오후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홍준표 국힘당 대선 경선 후보 4명은 광주에서 토론회를 가졌는데요. 8일 2차 컷오프를 통해 4강으로 후보를 압축한 뒤 열린 첫 토론회였습니다. 당 선관위 관계자는 호남과 동행한다는 의미에서 첫 토론회 개최지를 광주로 잡았다고 전했는데요. 첫 포문은 유승민 후보가 열었습니다. 유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향해 복지에 대해 생각을 물었는데요. 윤석열 후보님이 복지 정책은 뭡니까? 한마디로 하자면. 복지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이긴 한데 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주 어려운 사람에게 두툼하게 해주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복지라는 것을 좀 규모의 경제라든가 보편적인 복지로 할 만한 것들을 사회 서비스로 해가지고 거기서 복지 자체에서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내자. 복지에 지금 방금 규모의 경제라고 그러셨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복지에 무슨 규모의 경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복지 수준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비교하면 우리 윤석열 후보님의 이 복지 정책은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 복지를 올릴 겁니까? 내릴 겁니까? 아니면 동결할 겁니까? 저는 그런 접근이 아니고요. 아니 그래도 네. 그래도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거하고 비교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생각은 있을 거 아닙니까? 거의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은 이 복지 지출을 조금 더 체계화하고 효율화하고 아니, 그렇게 하면 불필요한 기본소득 같은 걸 없애고 어려운 사람에게 지금 없죠. 네, 지금 아니 없고, 그러니까 이제 왜 그 재난지원 같은 거 막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나 지금 코로나 대처이고 네네. 복지의 전반적인 수준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걸 묻는 겁니다. 일단은 거기에 대한 이 방향이 없으십니까? 코로나 그 긴급 구조를 위해서는 코로나 말고요. 네. 코로나 말고 코로나는 그거는 코로나 대책을 이야기할 때 따로 하시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어떤 복지 정책을 하는데 그게 문재인 정부하고 비교하면 어떻다. 복지 정책 아까 말씀하셨고 문재인 정부하고 수준을 비교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아니 바리 전임 정권이 문재인 정부인데 국민들이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정부는 알겠습니다. 어떤 원칙과 이런 거 없이 막 저걸 알겠습니다. 쓰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네네. 윤 후보가 굉장히 포괄적이지만 크게 두 가지라면서 아주 어려운 사람에게 두툼하게 복지를 해주자는 것과 규모의 경제나 보편적 복지로 할 만한 것을 사회 서비스를 통해 복지 자체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자는 것이라고 답하자 유 후보는 복지에 무슨 규모의 경제가 있냐고 지적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헛소리를 하냐는 일침이었는데요. 이에 당황한 윤 후보는 자신도 알 수 없는 말을 쏟아내며 자신의 무지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계속되는 유승민 후보의 질문에 엉뚱한 답변을 하는가 하면 어버버버하며 말을 잇지 못했는데요. 설상가상 질문의 내용까지 잘 알아듣지 못하는 황당함마저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이걸 보는 저는 저도 모르게 헛웃음만 나오고 말았는데요. 이날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유튜버 천공 스승과 윤 후보의 관계를 놓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천공 스승은 유튜브에서 정치 사회 분야에 대해 정법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하는 인물로 앞서 언론 인터뷰 등에서 자신이 윤 후보의 검찰청장 사퇴에 대해 정리할 시간이 될 것이라고 코칭해줬다고 조언했다고 주장한 바가 있는데요. 저는 무지 황당했어요. 왜 황당했냐면요. 정법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내 손바닥이 빨간 이유가 손바닥에서 에너지가 나가기 때문이고 이걸로 암 걸린 환자가 피를 토하고 암을 낳았다. 그 다음에 김일성 삼부자가 통일을 이뤄내고 영웅 중에 영웅 집안이 탄생해서 노벨상을 받게 될 거다. 기독교에서 성령을 받들거나 무당한테 성령을 받들거나 똑같다. 백두산이 정월 초하루에 영하 수십 도가 돼도 내가 가면 정법이 가면 칼바람이 멈추고 봄날씨가 된다. 저는 이 사람하고 우리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아니 누가 소개해 줬습니까? 자 제가 그때도 이분이 올린 게 한 10,000개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믿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요. 이런 황당한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26년 동안 예. 또 1년간 합계 27년을 법조계 생활을 했고 그야말로 칼 같은 이성과 증거와 이런 합리화 이런 거에 의해서 업무 알겠습니다. 결정을 한 사람인데 예, 알겠습니다. 국가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저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알게 됐냐고 묻는 겁니다. 아니 그거는 뭐 제가 과거에 어떤 분이 이 유튜브가 재밌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이랑 부인입니까? 아니 우리 부인에게 얘기해 준 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조금 본 적은 있지만 저도 알다시피 뭐 아니 정법을 만나셨죠? 만난 적 있습니다. 예, 몇 번 만나셨습니까? 뭐 한 몇 번 뭐 좀 오래 됐습니다. 부인하고 네. 같이 만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법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그냥 이 사람은 정법, 자기 스스로 자칭이 이 천공 스승님이에요. 그냥 저희 뭐라고 뭐 부릅니까? 그냥 선생이라고 하시죠. 선생님. 네. 예? 근데 이거 좀 제가 아까 불러드린 게 아니,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전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본 적이 검찰총장을 그만두실 때도 이 사람이 조언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검찰총장 관두라고 한 사람은 그리고, 저는 끝까지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임기를 지키려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수사할 때 박근혜 정부를 구속 수사를 해가 이걸 세게 수사할 거냐 말 거냐 이것도 이 사람이 조언을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저희가 조사 자체를 아닙니까? 하지를 못했고. 아니, 그럼 본인이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하시는데 이런 황당한 사람이 이런 헛소리를 하면 그러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재미로도 볼 수 있는 거지. 그게 제 의사결정. 아니, 직접 만나셨으니까 하는 말이죠. 아니,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이런 사람이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떠들고 다니면서 내가 멘토니 지도자 수업을 시켰느니 이런 소리를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죠. 모르니까 만났고 그 말이 최보식 칼럼을 통해서 나오자마자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저는 그 이후로는 서로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없습니다. 딱 끊으셨습니까? 그럼요. 유 후보는 이분 유튜브를 몇 개 봤는데 무지 황당했다며 손바닥이 빨간 이유가 에너지가 나가기 때문이고 암 걸린 환자가 피를 토하고 암이 나았다. 기독교에서 성령을 받들거나 무당한테 성령을 받들거나 똑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 사람과 어떻게 알게 됐냐고 캐물었습니다. 윤 후보는 이분이 올린 게 한 10,000개가 되는데 말씀하신 걸 제가 믿을 거라고 생각하느냐며 저는 27년간 법조계에서 칼같은 이성과 증거, 합리에 의해 의사결정을 한 사람이라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유 후보가 어떻게 알게 됐느냐고 재차 묻자 윤 후보는 과거에 어떤 분이 재미있는 유튜버가 있다고 해서 부인과 같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2021년 손에서 에너지가 나간다는 말을 믿고 그 당사자를 만나 각종 사안에 대해 상의하고 그의 말을 따른 사람, 그런 자가 전직 검찰청장이었고 또 대통령 후보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어 유 후보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집중 공격하자 윤 후보의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윤 후보의 장모와 부인이 연루 의혹을 받는 사건으로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부인과 장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혹시 부인이나 장모가 이 우리 장모는 뭐 주가 조작 주가- 사건하고 관계 없습니까? 저는 관계 없는 소환 통보는 받았습니까 지금? 그거는요. 예. 그 지금 1년 6개월째 예.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 정부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니까 예. 저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서 예. 저 말도 안 되는 무슨 저 예. 경찰의 무슨 내사 보고서라는 거를 뉴스타파에 예, 누군가가 알겠습니다. 흘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걸 갖고 1년 6개월을 지금 만약 수백 명 연인원을 불러다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지금 소환되고 있거든요 지금. 아니 그 사람은 예. 저희 처하고는 관계가 없는 관계가 사람이죠. 없고 그럼 만약 그 사람들의 자기들 만약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네. 부인의 주가 조작 네. 지금 없다고 믿고 계시는데 네네. 이게 만약 드러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뭐 드러나면 예. 만약에 드러난다면 저는 그럴 리가 없고 예. 이 사람들이 저의 정치 예. 그 행로를 방해하기 위해서 예. 지금 이걸 만들어내려고 1년 알겠습니다. 6개월째 특수부동을 아니 해서 그러니까 하는데 박영수 특검하고 우리 윤석열 수사팀장이 적폐 수사하는 거는 다 잘한 거고 예? 지금 이 문재인 검찰이 예? 지금 네. 윤석열 후보의 부인이나 장모 주가 조작 사건이나 네. 배임 사건 이런 거를 수사하는 거는 계속 지금 정치적 수사라고 이거는 전례가 그러시는데 없죠. 네, 이 후보님 대장동 다른 사건보다 후보 예, 더 알겠습니다. 떨어졌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안 나왔지 않습니까? 오늘 뭐가? 예. 제가 그게 아니요. 네? 그게 제가 26년 쓴 게 동안 아니고 공직자를 하면서 제가 예, 다른 분한테 이제 돈을 질문할게요. 피해 다닌 사람인데 예, 무슨 예.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어? 참. 아니요. 이 지금 후보님 제가 다른 질문하는 후보께 거하고 질문해 지금 주시죠. 답변하는 거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이야기를 하세요. 원희룡 후보님한테 미안합니다. 이제 시간이 앞으로 없어서 이런 질문을 간단하게 지금 이거는 묻겠습니다. 어떤 후보자 아까 이거 호남 비방 제가 특임 답변할 장관 필요가 아니 없어요. 제가 질문하는데 계속 지금 방해를 하시는 겁니까?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 성의 있게 그래도 답변해드린 겁니다. 아까 이 정도면은. 호남 특임 장관 말씀하셨는데 윤 후보는 제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니까 문재인 정부가 저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내사 보고서를 언론에 흘렸다. 저의 정치 행보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유 후보가 박영수 전 특검과 윤 후보가 적폐 수사한 건 다 잘한 거고 문재인 검찰이 장모와 부인의 주가 조작 사건 수사를 하는 건 정치적 수사냐고 되물었는데요. 윤 후보는 전례가 없다. 1년 6개월간 뭐가 안 나왔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 후보는 윤 후보가 한 언론사 컬럼을 인용해 지금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MB에 다스꼴 난다고 한 걸 받느냐는 질문에 말을 끊어가며 무슨 그런 말씀을 하느냐. 같은 후보자 입장에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면 후보자 비방 문제라고 답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는데요. 이후 윤 후보는 유 후보가 다른 후보에게 질문을 할 때도 계속 불만을 토로하며 궁시렁댔습니다. 진짜 가난한 사람하고 혹시 네. 생계나 생활을 같이 해본 경험은 있으십니까? 저 고시 공부하고 이럴 때 학교 다니고 할 때 그건 생계를 같이 했다고. 고시생들하고 고시촌에서 쓰레빠 신고 서로 한 거지. 가난한 친구들 생계를 같이 하거나 생라면, 생각을 해본 적 없죠. 생라면을 제가 또 가난해 본 경험이 있느냐는 원희룡 후보의 질문에 느닷없는 생라면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원 후보가 평생 살아가면서 가난해 본 경험이 있나, 진짜 가난한 사람과 생활을 같이 해본 경험이 있냐라고 묻자 윤 후보는 고시 공부할 때 정말 가난한 친구들과 함께 지냈다. 제가 클 때는 주변의 가난이 일상화되어 있었다. 생라면을 먹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학생이던 시절은 라면도 귀했던 시절일 텐데요. 그 귀한 라면보다 더 비싼 생라면을 당시에 먹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가난한 환경을 경험해 봤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2021년 가을은 이들의 봉숭아 학당 토론회를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그나마 웃겨주는 것 하나만으로도 자기들의 몫을 해내고 있어 천만다행입니다.